우리 리우 병원 가요. 응? 우리 리우 오늘도 주사 맞고 펑펑 울러 병원 가요. 응? 병원 근데 리우가 보이질 않아. 너무 조그매서 보이질 않아. 아이고 귀요미 아빠랑 가자. 육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매주마다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그 육아 스트레스에 대해서 더 취약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좀 생각해 봤거든요. 사실상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에서 한 일주일 동안 제가 더 획기적인 경험을 한 건 사실상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아는 지금 막 이 신생아 때는 거의 단순 노동이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바로 앞전 일주일 동안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먹이고 재우고 기저귀 갈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에 그냥 무한 반복이야. 나 잘 때 와이프가 하고 와이프 잘 때 내가 하고 약간 이거 무한 반복밖에 없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딱히 말씀드릴 게 없고, 아마 아기가 이제 어떤 옹알이를 한다든지 기어다닌다든지 막 이러면은 더 드릴 말씀이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딱히 힘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새롭게 말씀드릴 만한 거는 여자들이 육아 스트레스에 이제 남자보다 훨씬 더 취약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제가 나름대로 이제 몇 가지를 해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일단 남자들은요 대부분 그 뭐 다는 아니겠지만 여자보다 그런 경향이 강해요. 애는 알아서 큰다, 요런 느낌이 남자가 여자보다 한 몇 배는 더 높은 것 같아. 예를 들어 애가 좀 다쳐도 당연히 애가 다치면 속이 상하고 이러겠지만 뭐 다치면서 크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있는데 여자들은 그런 거를 못 견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와이프 보면서도 되게 놀랐는데, 제가 우리 와이프랑 처음에 애를 낳기 전에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애를 혼내키는 역할은 엄마가 하는 걸로 하자 우리, 그리고 나는 아이한테 이제 친구 같은 아빠가 돼주겠다라는 얘기를 막 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아빠가 애를 혼내키고 무섭게 하면은 애랑 그 사이가 멀어지는 거는 다시 돌이키기가 진짜 힘들어요. 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애가 오히려 아빠하고는 되게 친하게 지내고 엄마를 무서워해도 근데 엄마랑 아이는 이 끈끈한 그게 있단 말이에요. 애가 엄마는 그래도 계속 좋아해. 아빠가 무섭게 하면은 아빠하고는 계속 멀어지기밖에 안 하는데, 엄마는 애한테 아무리 무섭게 해도 애가 그래도 엄마는 너무너무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도 울 때는 엄마를 찾아, 엄마가 아무리 무섭게 해도 애들은. 근데 아빠가 무섭게 해버리면은 울 때 아빠 안 찾아. 그래가지고 저는 내가 친구 같은 아빠가 되겠다, 여보가 애를 혼내키면은 애를 위로해주는 거는 내 역할로 하겠다 했더니 우리 와이프도 맞는 거 같다, 오케이 그게 맞는 거 같다, 당신은 친구 같은 아빠가 되려라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거 안 돼. 내가 보니까 이거 안 돼. 예를 들어서 우리 애기가 무슨 뭐 접종 같은 거를 그 조리원에서 나오면서 소아과에 들려가지고 접종을 이제 맞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소아과를 갔어요. 그래서 접종을 맞는데 애가 이 주사를 맞으면은 우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애가 주사 맞는 걸 이렇게 봤어요. 보고 있었는데 막 애가 막 처음 느끼는 고통이다 보니까 막 완전히 소리도 못 지르고 놀라가지고 막 놀라서 한 2초 정도 가만히 있다가 막 미친 듯이 울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우리 아이가 주사를 맞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우리 와이프를 보니까 애보다 더 울고 있는 거야. 아주 막 수도꼭지 튼 것처럼 너무 울어. 그거를 보면서 아니 애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울어, 주사를 안 맞아도. 근데 애가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놀랐을까 하면서 막 펑펑 울고 있는 거야, 그거를 보면서.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와이프도 완전히 극티거든요, 극티 진짜.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이 정도면은 진짜 찐 F인 엄마들은 오죽할까. 그리고 지금도 뭐 이렇게 집에 와가지고 애를 보고 이래도 저는 한 번쯤 그런 거를 해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점점 칭얼댈 때 안아주면 안아줄수록 점점 버릇이 나빠지는 게 제가 실시간으로 보여요. 애가 처음에는 막 그렇게 악을 쓰면서까지 안 울어. 근데 조금 이렇게 울 때 이렇게 안아주고 나면은 얘도 학습 능력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한 번이라도 내가 찡찡댔을 때 안아준다는 이런 경험이 쌓이면은 찡찡대면 얘네들은 나를 안아주는구나 라는 걸 알아가지고, 예전 같았으면 좀 찡찡대다가 안 안아주면 그냥 다시 자는데 요즘에는 좀 찡찡댔을 때 이렇게 좀 안아주다 보니까 안아줄 때까지 울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이제 와이프가 방에서 자고 있을 때 얘 과연 언제까지 울까 해가지고 조금 납둬봤는데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와이프가. 그래도 이거 안아줘야 된다는 거야. 아니 우리가 이거 우는 거를 못 들었으면은 몰라도 좀 안아줄 수 있을 때 안아줘야지. 애가 이렇게까지 우는데 안아주지 않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다 라고 막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는데 우리 와이프가 기강 잡기는 글렀구나. 이렇게
보면 열을 안다고. 내가.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또 저희 아이가 이제 황달이 안 내려가는 거야. 황달이 안 내려가가지고 그 황달 지수 같은 게 있대요. 그거를 체크를 받으러 또 소아과를 갔어요. 소아과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아기 피를 뽑아가지고 황달 수치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아기한테서 피를 뽑을 때 이게 애가 너무 움직이면 위험하니까 간호사분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애를 좀 세게 잡고 이렇게 피를 뽑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기 발목에 이렇게 멍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와이프가 그거를 보면서 이제 너무 속상하다고 그러는 거야. 당연히 우리 와이프도 간호사분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는 알지만 조금 이렇게 살살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애 멍에는 뭐를 발라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막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애 살이 약해서 아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우리 아들 진짜 개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저 우리 아들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근데 아니 그냥 애 살은 원래 적당히 잡아도 이게 멍이 들 수밖에 없어. 애 살이 너무 연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와이프가 속상하다고 해도 그냥 아니 뭐 멍은 그냥 놔두면 낫는 건데 왜 저렇게까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여자들은 저런 거 하나하나에 저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확실히 육아 스트레스가 왜냐면은 이게 그런 거 별것도 아닌 것 같다가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면은 남자랑 여자랑 애를 볼 때 이 스트레스 지수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이래서 남자보다 애기를 볼 때 확실히 훨씬 더 피곤하긴 하겠다.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도 사실 저는 아이를 아무리 오래 안고 있어도 팔이 아예 안 아프거든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자꾸만 내가 이게 애를 안고 있으면 이제 팔 아프니까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뭐 졸려서 잠을 못 자가지고 힘들 수는 있을지언정 나는 애는 진짜 몇 시간도 안 할 수 있어요. 이거 뭐 애가 뭐 무게가 얼마나 된다고. 애 지금 5kg 조금 넘었나 이러거든요. 근데 애를 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양손으로 이렇게 몸에 밀착을 시켜서 이렇게 안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도 안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한테 자꾸 힘들다고 내려놓으라는 거야. 안 힘들거든요 사실상.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육체적으로도 여자가 많이 힘들 수밖에 없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애한테 너무 신경이 가 있다 보니까 여자들이 이제 정신적으로도 조금 많이 힘들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조금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여자들이 더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자들이 이 부분을 되게 캐치를 못하고 있더라고.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병신이라고 놀리는 이유는 내가 병신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되게 역설적인 말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로 팔이 한쪽이 없는 사람이라고 쳐요. 제가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뭐 교통사고 같은 게 나서 팔이 한쪽이 절단이 된 거야. 그러면 장난으로라도 저한테 여태까지 야 이 병신아라고 불렀던 친구들은 저한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병신이라는 말을 못 꺼냅니다. 왜냐면 진짜 상처가 될 수 있고 나는 이제 병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까방권을 얻게 된 거야.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요즘에 막 그러잖아요. 뭐 경단녀, 경력 단절, 그리고 집에서 육아만 보는 여자들이 불쌍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실제로 제 주변에 전업주부를 하고 있는 어떤 여사친들 아니면 누나들 그리고 여자 동생들한테 제가 싹 다 물어봤어요. 어떤 걸 물어봤냐면 너 직장 다니는 친구들한테 너 힘들겠다는 얘기나 아니면은 더 간다면은 뭐 나는 너처럼 못 살겠다, 나는 너 너무 힘들어 보여서 나는 애 낳기 싫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냐고 했더니 대부분 들어봤대. 근데 제가 그래서 반대로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너가 직장 다니면서 힘들어하는 친구한테 나는 너처럼 못 산다는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냐 했더니 단 한 명도 그런 얘기를 할 엄두 자체를 못 냈다는 거야. 근데 그게 뭐냐 누구나 무의식적으로는 아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집에서 애만 보는 여자가 직장 다니면서 이제 맞벌이를 하고 정말 개빡세게 뭐 육아에다가 뭐 일까지 하는 여자들을 보면서 야 너 진짜 개 힘들겠다, 난 너처럼은 못 살아 라는 말을 하는 건 너무 잔인한 거라는 걸 아는 거지. 근데 반대로 직장 다니는 여자들은 자기네들도 업무 스트레스 존나 심해. 존나 심하고 그 중에서는 정말 자기네들도 집에서 그냥 애나 낳고 살고 싶은데 그 말을 하면 자기가 너무 비참해지니까 정신승리하는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나는 나만의 커리어를 쌓고 있는 거야. 집에서 애 보는 여자들을 불행하대, 저거 경력 단절이야. 의식적인 수준에서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세뇌를 하고 있지만 이제 무의식에서는 사실 그 여자들이 개꿀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반대로는 못해. 반대로 이게 일을 하고 있는 여자들은 집에서 애만 보는 여자들한테 난 너처럼은 못 살아 라는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집에서 애만 보는 여자가 직장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다는 여자한테는 난 너처럼은 못 살아 라는 말을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정말 근본적으로 파고들면은 누가 더 개꿀인가가 나오는 거야.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가정주부들이 불행하다 해도 가정주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 정도 무슨 자기 와이프를 가정주부 하라고 박아놓고 나 혼자 외벌이로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남자들의 능력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근데 결국에는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 가정주부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내 인생이 조금이라도 이게 힐링이 되는 거야. 아, 집에서 애만 보고 경력 단절에다가 저렇게 갇혀서 사는 여자들은 불행한 거야. 이렇게 자기네들 아침에 그 러시아어에 그 사람들 막 부대 껴가지고 막 이렇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런 데서 막 출근을 하면서 그래 나는 그래도 저렇게 집에서 경력 단절되면서 애만 보는 여자들보다는 100배 1000배 나은 삶이 하면서 이제 정신승리를 하기 위해서 집에서 애 보는 여자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정말로 이 여자들이 너무너무 불행하고 너무너무 정말 보고 있기가 힘들 정도로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불쌍하면은 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야 난 너처럼 못 산다 이런 말을 진짜 못해요. 사람 새끼라면은 진짜 무슨 뭐 암투병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난 너처럼은 못 산다 이 지랄을 못한단 말이야. 근데 계속 같은 말의 반복인데 가정주부 하고 있는 사람은 일만 하는 여자한테 나는 너처럼 못 살아라고 하는 거는 저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항상 그 반대는 수도 없이 봐. 우리가 수도 없이 일만 하면서 사는 여자가 일만 하면서 일에 치여서 막 일 분명히 스트레스도 있는 여자일 텐데 애 보고 있는 여자한테 아우 난 저렇게는 못 살아 하는 거를 너무 많이 보면서 와 이게 자기네들이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되게 자기네들이 행복해지려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되게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 사실상 저도 계속 말하잖아요. 저는 노예 근성을 타고났고 대부분의 사람들 세상을 바꿀 만한 위인이 아닌 이상은 다 노예 근성을 타고났어요. 집에서 개꿀 빨고 싶어. 일하기 싫어. 출근하기 싫어. 출근하자마자 직장인들이 하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오늘 일 열심히 해야겠다. 이번 한 주도 잘 버텨야겠다. 아니야. 출근하자마자 퇴근이 하고 싶습니다. 출근하자마자도 아니야. 출근하면서 왜 아침에 신발을 신으면서 하는 생각이야. 아 빨리 집에 와서 눕고 싶다. 그 생각만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평범에 빠진 사람들이 자꾸만 집에 있는 거를 불행하다는 식으로 자꾸 자기네들 자아 실현을 한. 뭔 자아 실현을 하는데 씨발 회사 나가지고 의미도 없는 사무직 일하면서 뭔 놈의 자아 실현을 하냐고. 근데 무슨 자꾸만 자기네들이 뭔가 대단한 뭐 출근을 하면 뭐 자아 실현을 하고 세상을 바꾸고 뭐 세상을 이롭게 하고 막 되게 투철한 직업 정신이라도 있다는 듯이 집에서 살림하고 육아하는 사람들을 불행한 사람으로 자꾸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그러고. 저는 이런 사회의 기조가 전업주부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 며칠 되게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 아니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일하러 나가는 거 다 싫거든요. 아침마다 눈 뜨기도 힘들잖아. 막 피곤해 죽겠는데 막 아침마다 매일매일 나가가지고 뭐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 걸 누가 좋아하냐고. 근데 요즘 우리 사회는 그래야 행복한 거다.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한테 너는 불행한 거야. 이 지랄하고 자빠져가지고 저는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업주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친구들이 야 너 너무 힘들겠다 하면은 아 쟤는 저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힘든 어떤 인생 같은 거를 이렇게 정신승리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직장만 다니고 결혼도 못한 노처녀 친구들이 야 너 애 보느라 진짜 너무 힘들겠다. 아우 나는 결혼 못할 것 같아. 아우 나는 애 못 낳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면 너 못 낳는 거 맞아. 이제 속으로만 이렇게 아 그래 내 인생을 이렇게 불행한 여자로 몰아넣어서라도 자기의 불행한 인생을 조금이라도 올려쳐야 자기의 자아가 조금 이렇게 보호받나 보구나 라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유들유들하게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이 가정주부를 하는 여성분들이 거기에 딜을 왜 받아. 아니 맨날 직장생활을 평생 해야 되는 그 노처녀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 박으려고 하는 거에 내가 딜을 왜 박냐고. 집에서 개꿀 빨면서 가정주부 일을 하는 그 여성분이 힘들지 개꿀이야 그치? 저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아 그래 나도 너무 힘들어. 야 오히려 그 친구를 더 긁어야 되는 거지.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야 되는 친구를 더 긁어버려야지. 야 나도 너처럼 아침마다 되게 멋있게 일어나가지고 아침마다 샤워 탁 시원하게 하고 아 그렇게 아침마다 출근하고 너무 부럽다. 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야 내가 오늘도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는지 알아? 나 오후 2시에 일어났어. 나 진짜 개 실패한 인생 같잖아. 이렇게까지 내가 게으르게 살아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 이러다가 내 도파민 회로 같은 거 다 고장나고 진짜 내 인생 망해버리는 거 아닐까? 막 하면서 야 오후 2시에 일어난 게 말이 되냐고. 내가 이게 사람 새끼인지 개 돼지인지 모르겠어. 나도 이런 삶 사는 게 너무 싫다. 야 나 어제 평일인데도 밤에 2시까지 맥주를 마셨잖아. 이게 말이 되는 삶이야? 나 진짜 개 실패한 인생 같아. 내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이런 게을러 빠진 인생을 살고 있어. 이러면서 그 나를 불행하게 만들려는 친구를 오히려 역관광을 하는 게 훨씬 더 여유 있고 그런 삶이 아닌가.
그래서 여성분들이 남자들보다 약간 다수의 의견에 선동이 되는 경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이게 집단주의 같은 거에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업주부들보다 일하는 여성들, 아니면 뭐 노처녀들, 아니면 뭐 맞벌이 하면서 육아하는 여성들, 이런 여성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개체수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그 인생이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 자꾸만 이 전업주부들을 너네들은 불행한 거야, 너네들은 이제 자아실현 좆됐어, 육아 때문에 잃어버린 경력 단절 그거 어떡할 거야 막 하면서 자꾸 겁을 준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에 굳이 넘어가지 마시고, 아 쟤네들은 자기네들이 너무 다수고하다 보니까 이런 걸로 나를 선동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하세요. 왜냐면 내가 육아만 하고 있으면 친구들은 저 멀리 앞에 가고 있는데 나만 약간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것들 때문에 괜히 여성분들이 육아를 하면서 막 내가 막 내 인생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자체로 이미 그 여자들보다 내가 훨씬 더 개꿀 빠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를 조금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 지난주에 또 그런 말씀도 드렸었잖아요. 남자들 중에서도 육아를 하느니 일을 하는 게 더 낫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상 뭐냐면은, 모든 사람은요, 거의 99%의 사람들은 새로운 일보다 익숙한 일을 할 때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기 싫어해요. 왜냐면 이런 개체들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일을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돌연변이라고 봐야 돼요. 1%의 돌연변이들밖에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한 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안는 것도 스트레스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이 애를 제대로 안고 있는 게 맞는지, 애가 불편한 건 아닌지, 혹시 내가 잘못 안아서 척추가 휘는 건 아닌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자체가 스트레스고, 애가 지금 우는데 왜 우는 건지, 정말 어디가 큰일이 나가지고 아기 몸에 정말 큰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얘가 우는 건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이게 다 새로운 경험이란 말이야. 이게 익숙하지 않아. 근데 내가 출근을 하면은 처음부터까지 다 익숙한 거야. 차라리 내가 몸을 쓰는 일을 하더라도 나는 차라리 그게 나아. 그러니까 이런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육아를 하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이 남자들이 이제 일 같은 거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고, 이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일보다는 이제 육아가 훨씬 더 꿀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 중에서 왜 육아를 하느니 일을 하는 게 낫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있었어. 언규형 있잖아요. 그 주언규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과거 이제 신사임당이라는 경제 채널을 운영했던 그 언규형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그랬거든요. 자기는 애를 볼래 출근할래 하면 자기는 출근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도 경제적으로 어떤 여유가 생기고 난 다음에 아이랑 보내는 시간을 조금 늘려봤대요. 그리고 이제 언규형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한번 나락을 갔었잖아요. 나락을 가셔가지고 집에서 요양을 하면서 애를 한번 이를 봐봤대요. 애를 그냥 멘토맨으로 봤더니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뭐가 그렇게 힘들어? 왜냐면 그 형 애는 다 컸거든요. 초등학생인가 그래요. 그런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힘들어요? 했더니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에는 한계치가 명확하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의 수준에서 대화를 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차라리 그냥 출근을 하는 게 낫대. 근데 그 형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죠. 왜냐? 그 형은 100억 자산가야. 출근하잖아요. 직원들이 다 해 일. 자기는 자기 그 CEO 룸에서 그냥 스타크래프트 하면 돼. 아니 물론 출근해서 내내 스타크래프트를 하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나 같아도 출근이 더 낫겠다 그 정도. 아니 한 빌딩 전체를 다 써요 그 형이. 아니 그 정도 개꿀 약간 회사 생활이면 나 같아도 출근하는 게 더 낫겠다.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정도의 극소수의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남자들은 이제 대부분 또 일하는 것보다 이제 육아가 훨씬 더 낫다고 하더라.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제가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거, 여성분들 세상의 가스라이팅에 속지 마세요. 전업주부로 애기 보면서 시간 보내고 계신 여성분들 정말로 세상의 가스라이팅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 충분히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니까 그 무슨 경단녀 프레임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이러지 않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라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남자친구가 결혼하면 바로 아이를 가질 생각인데, 제가 집에서 돈 벌다 보니 남친이 같이 한다고는 하지만 집안일에 육아에 일까지 어쩔 수 없이 제 위주로 돌아갈 것 같은데, 육아하면서 재택근무 가능할까요? 재택근무 싹 가능합니다. 저도 지금 육아하면서 집에서 일 다 하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 방 문을 열어놓고요, 제 방 앞에다가 요즘에는 애기 침대가 바퀴 달려서 나와요. 그래서 바퀴를 드르륵 끌고 와가지고 제 앞에다가 애기를 눕혀놓은 다음에 이제 컴퓨터 이제 업무를 이렇게 하다가 애기가 운다 싶으면은 달려가가지고 안아서 달래고 다시 눕히고 다시 여기서 컴퓨터를 하다가 애가 또 다시 울면은 다시 이렇게 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리성님 아드님은 대기업 직장인으로 키우실 건가요? 아 근데 저는 저런 그 생각 자체가 자녀한테 좀 안 좋다고 봐가지고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아들은 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안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유교 문화 이런 것도 좀 있고 해가지고 자식을 내가 어떻게 키워야겠다라는 거를 넘어서 그냥 우리 자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를 넘어서 대기업에 가야 행복이지, 사업을 해야 행복이지, 뭘 해야 행복이지라는 거를 이 아이의 성향, 유전자 어떤 막 이런 거를 아무런 고려하지 않고 의사를 해야 행복이지, 변호사를 해야 행복이지, 이거를 지가 지 맘대로 정해놓고 애를 거기에 맞추려는 경향이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심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을 그냥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애가 하고 싶은 거를 최대한 지원해주려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리섭님 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진짜로 제 자식이 공무원 하고 싶다고 해도 그게 네 행복이라면 하라고 할 겁니다. 무슨 자식이 정말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해주고 하겠지만, 아빠 나는 사업 막 돈 많이 벌고 싶고 막 이러진 않아, 그냥 나는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냥 취미 생활이나 하면서 살고 싶어, 그게 내 행복이야 라고 하면은 저는 그래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할 겁니다. 그래도 자본주의를 가르쳐주시면 일단 99.9%보다는 앞서갑니다. 당연히 그건 가르쳐주죠. 공무원을 한다고 해도 이제 그러면은 너는 공무원을 해서 그래 네가 하는 일 갖다가 이제 돈을 많이 버는 뭐 이런 거는 아니라고 쳐도 이제 재테크로 그러면 너는 돈을 불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재테크 쪽을 많이 얘기를 해주겠죠.